아주 여러 해 전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아는지도 모를 한 소녀가 살았지. 그녀의 이름은 에너벨리. 날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는 일밖엔 소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네. 바닷가 그 왕국에선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만 나와 나의 에너벨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지. 천상에 날개 달린 천사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랑을. 그것이 이유였지. 오래전 바닷가 이 왕국에선 구름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나의 에너벨리를 싸늘하게 했네. 그래서 명훈과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내게서 빼앗아 갔지. 바닷가 왕국 무덤 속에 가두기 위해. 천상에서도 반쯤밖에 행복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그녀와 날 시기했던 탓. 그렇지, 그것이 이유였지. 한밤중 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그녀를 싸늘하게 하고 나의 에너벨리를 숨지게 한 것은.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훨씬 강한 것. 우리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그래서 천상의 천사들도 바다 및 악마들도 내 영혼을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내지는 못했네. 달도 내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꿈을 꾸지 않으면 비치지 않네. 별도 내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빛나는 눈을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네. 그래서 나는 밤이 지새도록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신부 곁에 누워만 있네. 바닷가 그곳 그녀의 무덤에서,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 그녀의 무덤에서.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에드가 앨런 포의 유명한 대표작이죠. 에너벨리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이 낳은 보헤미안이었으며 이단아였습니다. 죽음의 얼매인 듯한 침울한 상념, 기괴하고 악마적인 상상력의 세계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편, 복용, 상습적인 음주와 음주벽, 우울증, 도박 등의 그의 생에는 발목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 문학에서 비주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싸늘하게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천재성이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도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분단에서였습니다. 보들레르가 포의 전기를 써서 프랑스 문단에 소개했고, 말라르메가 포의 시인 가을 까마귀를 번역해 소개한 것은 비교적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에드가 앨런 포의 추리소설은 공포와 살인 등의 괴기와 분열된 자아에 근거한 호러 픽션이었는데, 이는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 이탈리아의 단누치오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탐정소설 탄생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시인, 소설가, 문학 이론가, 편집자 등 다방면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포의 일생은 극도로 피폐했으며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유랑극단 배우였던 아버지는 어느 날 행방을 감췄고, 어머니 또한 포가 3살 되던 무렵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포는 숙부인 담배상 존 앨런의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순조롭지 못하게도 숙부와는 원만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포의 이름이 에드거 앨런 포가 된 것도 숙부인 존 앨런에게 입양된 연유했지만, 그의 숙부는 포에게 단 한 푼의 유산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포의 형은 삶에 낭망하여 선원 생활을 하다 동료와의 싸움 끝에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누이 동생도 지적 장애로
생애의 대부분을 보호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에드가 앨런 포에게 유일하게 정신적 위로가 된 사람은 버지니아 클램이었습니다. 포는 26살 때 버지니아 클램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클램은 13살이었고 포와는 사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클램은 1842년 병을 얻어 급기야 결핵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5년 동안 극도의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 1847년 사망하게 됩니다. 포는 아내의 무덤가를 배회하며 통곡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사망 이후 포의 건강도 악화되고 생활 여건도 피폐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사별 이후 2해가 지나고 포 또한 이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시 에너벨리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이면서 포가 쓴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혼의 결합을 통해 초월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시는 낭만적 사랑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는 불과 40살의 나이로 이 세상과는 영원한 작별을 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신이시여 내 불쌍한 영혼을 돌보소서였습니다. 그는 내키는 대로의 기분, 충동, 고독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간절한 욕망 속에서의 현재의 모든 사물에 대한 냉소가 자신의 생애의 대강이라고 스스로 명명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후에도 한동안 편협한 견해, 개인적 앙심으로 가득한 오독에 시달렸지만 종착에는 문체적이고도 천재적인 상상력의 소유자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에드거 상도 유명하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포의 죽음은 미스터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9년 이래로 매년 포의 무덤에 참배를 온 소위 포의 건배자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오늘날에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참배가 거의 80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포의 건배자는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집단 행동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같다고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생일인 매년 1월 19일 새벽 포의 무덤에 코냑 한 병과 장미 3송이를 놓고 간다고 하네요. 이 포의 건배자는 포의 탄생 200주기인 2009년 1월 19일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포의 건배자는 모습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의 작가, 시인, 편집자, 문학 평론가입니다. 미국 낭만주의의 거두이자 미국 문학사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작가입니다. 미스터리 및 마카브레 작품들로 유명하며 미국 단편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리소설의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으며 나아가 과학소설 장르의 형성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970, 80년대 영시 중에서도 널리 애송되고 있는 이 에너벨리는 짐 리브스의 낭송이 가장 유명한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